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지금부터 한번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화학은 이제 조금 제외가 되었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첨보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기업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모 회사고요. 금량도 이제 그런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다 3배 이상 급등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운이 좋게 2차 전지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2차 전지를 이제 이미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오래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또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지금이라도 이 2차 전지의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업들도 이 2차 전지 관련 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네. 분명히 이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고, 앞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를 계속 보급을 하고 의무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IRA 법안이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또 유리하게 그 법안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호재 인식으로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배터리에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을 했다면 이 배터리에 들어간 부품 비용의 거의 50%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차게 좀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상황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좋은 사실이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 2023년 1월 2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10만 3천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5배가 올랐습니다. 네,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네, 그동안 관심받았던 그런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19년부터 보게 된다면 주가가 거의 어, 몇 배인가요, 지금? 5천 원부터 50만 원까지니까 지금 거의 이제 만 원대부터네요. 네, 만 원대부터 지금 50만 원, 50배 올랐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상황이 핫하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MSCI도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과 같은 그런 또 지수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신규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는 첫 번째로는 사이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이유가 있죠. 소재 계약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소재가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소재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테슬라라든지 그런 큰 기업들과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소재 계약이 커짐으로써 이제 계약을 많이 했을 때 결국에는 2차 전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공장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생산량이 지금 당장은 이제 공장 증설분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매달 그죠? 매해마다 이 2차 전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3사밖에 없지만 이 3사 이외에도 해외 중국 지사라든지 중국 이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이제 이름 내놓으면 이제 알만한 그런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산업군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관심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 왜 지금 이렇게 불황기가 벌어졌는지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하시면 2차 전지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 불황기가 오는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네.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네, 그런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네.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공장을 이제 풀로 가동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다음 공장을 지어서 그 다음 공장까지 돌렸을 때 네, 계속 이제 반도체가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반도체를 쏟아내면 당연히 네, 수익률이 두 배가 되겠죠. 그 과정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2017년, 2018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상황이 갑자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든지 네, 경기 침체라고 합시다.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수요 투자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서버 업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서버 수요 업체들이 그런 반도체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그런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재고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근데 재고가 늘어나는데 이미 공장은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 가동률을 줄이는 상황 속에서 라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불황기가 찾아오는데요. 계속 이제 이 불황기가 이어질 수는 없죠. 결국엔 재고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이제 해결이 될수록 이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거고 다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고 반도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반도체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로 다시 돌아와서 2차 전지가 지금 네. 반도체 호황기일 때와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수요가 아주 크죠. 지금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지금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공장도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자, 이 얘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지금 필요한 수요가 실제로는 수요 라인을 좀 나중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 파란색을 주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가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대치가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기대치입니다.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전기차 대수라고 합시다. 실제로 전기차 수요가 이만큼 높을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죠. 뭐 전기차 의무 보급, 네, 의무 보급.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내연 기관을 없애고 전기차를 의무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EU라든지 미국이 발표를 하면서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정책적인 수요를 예상을 한 거지 실제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런 정책적인 수요를 예상해서 기대치의 최고점, 최상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를 느리게 하면 다른 기업에게 그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약간 치킨 게임식으로 서로서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누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요.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실수요로 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2030년까지 막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이렇게 전기차를 보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전기차를 바꾸지 않고 보조금도 뭐 별로 나오지 않아서 비싸서 네, 이 전기차에 대한 변경을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느리게 바뀌었을 때 그죠? 그러고 2025년 뭐 이럴 때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네, 그런 각국의 그런 새로운 대선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정권과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정책들이 바뀐다면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기대치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 것이지 실제로 지금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이 실제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기대치 지금까지의 기대치보다 더 이상의 기대치가 필요했을 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지금 결국 이런 차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차트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상승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일례를 또 들어서 뭐 직접적인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상승을 했던 종목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카카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국민 종목이죠. 카카오 종목인데요.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상당히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힘을 받아서 자, 요 2019년부터 해서 요때까지 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한 10배 정도, 네, 한 2년 정도 만에 1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좀 심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분명히 전망이 계속 좋았습니다. 이 전망이 왜 좋았느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라는 네, 그런 서버와 그 다음에 핀테크 이런 핀테크 공용 기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카카오 실적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인식도 상당히 강했고요.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도 공급이 된 상황에서 계속 이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기대치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을 때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네. 반도체 종목들도 분명히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거든요.
뭐 물론 지금 2차 전지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온다. 한 10% 먹고 나온다. 이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한 2년 뒤에는 생각보다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투자 적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 현재 이런 상승 모멘텀이 끝나고 풀이 꺾였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좀 이제 냉철하게 한번 봐야 되고요. 투자 적기라고 함은 한번 이제 이런 산업이 불황기가 오고 나서 다시 호황기로 전환이 될 쯤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근거를 좀 들어보자면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5배가 뛰는 동안 기관 투자자 보유를 쭉 떨어뜨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잠깐 높였던 보유를 쭉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거래량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도했으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보시면 최근 한 4달 정도 만에 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적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기대치가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 큰 기대치가 너무 큰 기대치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너무 큰 기대치보다 실제 실적, 실제 수요가 적었을 경우에는 지금 그 큰 기대치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만들고 2차 전지를 찍어내는 그 상황이었을 때는 당연히 2차 전지가 재고가 쌓일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를 줄일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도체를 보고 그리고 그런 IT 산업을 보고 뭐 다른 산업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경각심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한번 보고 또 그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지금은 많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조금은 주의해야 될 때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